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내년 FDA 신약 허가 이후에 적응증 늘리는 글로벌 성장 모델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관련해서 비인두암 임상 이상 결과가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침에 나왔던 기사죠. 이 뭐 다른 어떤 이제 빅파마와 바이오텍과 마찬가지로 특히나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허가가 받으면 이 암 종류가 뭐 300가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이제 적응증으로 확대를 하는 어떤 부분들이 보통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HLB도 허가 이후에 빠르게 이제 적응증을 늘리는 글로벌 성장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본심사가 7월 이후에 순항을 하면서 내년도 5월달 포트파 일정에 따라서 5월 16일 전에 최종 허가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두 약물을 병용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 뭐 비인두암이라든지 비소세포 폐암이라든지 여러 이제 이 암종으로 임상 결과들이 여러 이제 결과들이 학술지에 나오고 있으면서 포스터 간암 치료제의 어떤 임상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약 개발에 15년 이상 소요가 되고 뭐 자금이라든지 시간도 막대하게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일상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신약 성공 확률 자체가 전체로 보면 한 5% 정도 이하로 굉장히 성공 확률이 뭐 낮습니다만 성공을 하게 되면 막대한 어떤 이 경제적 부를 뭐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신약 개발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엑슬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잎센과 더불어서 이 카보산티닙 이 부분들을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2012년도에 이제 갑상선 암 쪽에서 허가를 받고 난 다음 이후에 뭐 신세포암이라든지 뭐 간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적응증을 확대했고 뭐 엑슬리시스 말고도 대부분의 이 항암제 라인은 이런 적응증 확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들도 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HLB 입장에서도 보면 이 간암만 하더라도 이 간암 수술 전에 이제 네오에주반트라든지 수술 후에 이제 보조조법 보조법인 뭐 어주반트 이런 쪽까지도 지금 확장의 어떤 부분들을 항서제약과 이야기가 좀 나눈 바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제 1차 치료제 허가되게 되면 해당 임상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3상으로 스피드하게 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습니다. 로슈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보조요법 관련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리보세라닙도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어서 빠르게 이제 임상 관련되는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SCI급 국제 이제 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이뮤놀로지에다가 이 그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관련해서 비인두암 관련되는 이제 임상 결과 관련되는 이상인데요. 여기에서 ORR 관련되는 부분들이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였는데요. 이 38.5%. 이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 말은 이 완전 간회와 이 부분 간에 관련되는 부분을 합한 어떤 이제 비율이죠. 그 다음에 질병 통제율 이제 DCR은 여기 CR에다가 PR에다가 안전병변 SD까지 합한 어떤 비율인데요. 그래서 데이터 비율 자체가 뭐 괜찮게 나왔고 나머지 이제 2차 지표 관련되는 뭐 OS라든지 PFS 값 자체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이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에도 여기에 이제 비인두암 임상 이상 결과는 다른 이제 임상 이상입니다. 같은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입니다만 NCT 넘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58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더만 여기도 보면 ORR 값이 여기는 65.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없이 안전성까지 검증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FDA에 그
이 준시 바이오사이언스의 토리팔리맘, 록트로지 관련되는 부분이 ORR이 20.5%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헤드 투 헤드의 직접 비교가 아니니까 뭐 이 ORR을 이거하고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만 이 ORR 값들이 나름대로 리보와 이 캄넬리주맘의 이 결과 자체가 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비인도암도 이제 간세포암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쪽에 이제 유병률이 높은 부분이어서 이번에 FDA가 중국 데이터만 가지고도 이 허가를 했던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인도암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지금 이제 삼상의 어떤 기대감으로 이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엑슬리시스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간암 쪽에 승인을 받으면서 2차 치료, 3차 치료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좀 주가가 좀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티어즈 이제 학술지에 이 임상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임상 이상 관련되는 부분들 결과가 12월 6일날 그래서 논문제 게재 관련되는 부분은 9월 20일에 접수를 했고 12월 6일에 이제 승인되어서 이제 뭐 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국내 기사하고 좀 비교해 보면 프론트지에 나왔던 부분들은 전임상 단계에서 좀 좋은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임상에서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고 이번 이제 임상 이상 관련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에피커시 그러니까 유효성과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 아파티닌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이죠. 이거하고 이제 캄넬리주맘 관련해서 재발성, 전이성 이 NP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비인도암입니다. 두경부 암 쪽에 그 일환이죠.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 앞서서 보시게 되면 전체 이제 두경부 암 쪽에서 비인두가 여기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방법은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이제 복용을 하는 거고요. 이 캄넬리주맘 같은 경우에는 every 2 weeks 그러니까 2주마다 한 번씩 이제 IC 형태로 이제 정맥 주사 형태로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질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프레그리스트 되든지 이 독성 관련되는 부분이 뭐 이렇게 unacceptable이니까 이 임상 대상자들이 견디지 못할 수준까지 이제 계속 한번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진행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ORR 관련되는 부분들이 primary endpoint입니다. 보통 항암제 라인에서는 OS 값이라든지 PFS 값이 1차 지표인데 여기에서는 ORR 값을 1차 지표로 해서 진행을 할 만큼 이 빈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반응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반응률을 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암의 어떤 그 기전 질병 자체가 급속하게 이렇게 올라갈 때는 OS 값이라든지 이 PFS 값만큼 중요한 게 이 ORR 값입니다. 그래서 반응률을 어떻게 빨리 보이냐에 따라서 암의 진행 속도가 빠를 때는 이 ORR 값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차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번 임상 같은 경우에는 26명의 이제 환자 관련되는 부분들 2021년도 1월 14일부터 해서 2021년도 뭐 9월 15일 그리고 데이터 커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30일에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그 부분들에서 ORR 값이 38.5% 그러니까 26명 중에서 CR과 PR이 10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DCR은 26명 중에서 CR과 이제 PR과 SD가 16명이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결론적으로 보면 재발성, 전이성, 이 비인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닌과 아파티닉 관련되는 부분들이 프라미싱이라고 하는 말은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제 항암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매니저블하는 독성 관련되는 부분들도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그 학회지에는
학술지에는 좀 낫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clinicaltrials.gov에도 한번 들어서 확인을 해보면 임상 상태는 지금 complete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임상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데이터 커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1차 지표를 만족할 만한 데이터 관련되는 이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primary completion인데요. 요거는 이제 작년 9월 15일이고 임상 시작 자체는 이제 작년 9월 15일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인 부분 오버럴 스테이처는 이제 임상이 뭐 종료되었다.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해 1월 달에 한번 추가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듯이 여기에서는 ORR 값, 그 다음 PFS 값, 뭐 OS 1차 지표가 좀 다른 데하고 좀 다르다. 예. 그래서 임상 이상이고요. 예, 함수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ORR을 보기 때문에 비교 뭐 이렇게 대조군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반응이 있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넘버 함수가 하나밖에 없는, 예, 코트군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ORR 관련되는 부분이 1차 지표, 세컨더리 쪽에서 PFS, OS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요 강시성에서 중국에서 이제 뭐 진행되었던 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 요게 이제 올해 3월 달인가 이제 여기도 이제 비인도암 관련되는 부분인데 싱글암이고 페이지 임상 2인데요. 여기는 이제 다른 어떤 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적응증은 두경부암 쪽에서 보시면 헤드 앤 넥 캔서 두경부암 쪽에서 비인도암 관련되는 부분입니다만 임상의 어떤 부분들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between 2020년도 10월 14일부터 해가지고 2021년도 12월 23일까지 58명의 환자 관련되는 부분 임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여기도 에피커시와 세이프티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분석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ORR 값이 65.5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DCR 관련되는 부분들은 86.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이제 앞에보다 많았고 전체적인 데이터가 훨씬 좀 윗단에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데이터가 나왔던 부분들은 여기는 지금 active not recruiting,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 근데 아직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선양제 대학교 여기서 뭐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 2020년 5월달에 시작되었고요.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관련되는 부분 작년 5월달에 1차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을 완료하는 부분들이 여기고, 임상 완료는 이제 올해 9월달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은 올해 5월 6일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임상 이상이고요. 예, 임상 대상자는 58명. 여기도 보면 ORR 관련되는 부분. 이 두경부암 자체가 이 마땅한 어떤 치료제 자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처리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어떤 암의 위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그 위치 자체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홍콩 쪽 위쪽에 있는 뭐 강동성 쪽에 있는 여기에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리보세라인과 캄넬리주막 관련해서 이제 항서제약은 이 그 병용으로만 한 103개 정도의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3상도 있고 뭐 2상도 있고 1상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2상에서 이제 결과가 좋았을 때 후보 물질이 나오면 이 부분들을 HLB와 또 전략적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3상을 해서 FDA 신청하는 어떤 전략들을 하는 어떤 약속들을 했기 때문에 이 내년도 허가 이후에 적응증 확장이
가장 많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저금증 확장들도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이 백그라운드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